세계 해양의 무한한 뻗어나감 아래에는 죽기를 거부하는 비밀이 있습니다. 깊은 곳의 어두운 침묵 속에서 시간은 숨을 멈추는 듯 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그 아래에서 잃어버린 것이 되돌아오기도 합니다. 1968년 봄, 미국 해군 잠수함이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조난 신호도 잔해도 설명도 없었습니다. 마치 바다가 통째로 삼켜버린 것 같았습니다. 수십 년 동안 그것은 해군의 가장 심오한 미스터리 중 하나로 남아 있었습니다. 반세기가 지난 후 이상한 신호가 북극 얼음 밑에서 울려 퍼질 때까지 말입니다. 역사 속으로 사라진 잠수함이 침몰한 곳에서 수천 마일 떨어진 곳에서 갑자기 다시 나타난다면 그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오늘 밤 우리는 바다에서 가장 오싹한 수수께끼 중 하나인 심해의 유령 잠수함 속으로 뛰어듭니다. 자취도 없이 사라지다. 때는 냉전이 한창이던 1968년 봄. 최첨단 미국 핵잠수함 USS 스콜피온이 버지니아주 노퍽 해군 기지에서 조용히 출항했다. 공식적으로는 지중해 순찰에서 복귀하는 길이었다. 비공식적으로는 무언가를 감시하고 있었다. 해군이 가장 기밀 보고서에서도 설명하기를 거부한 무언가였다. 잠수함에는 99명의 선원과 첨단 소나 시스템, 그리고 당시 최첨단 무기였던 핵 어뢰 2발이 탑재되어 있었다. 스콜피온으로부터 마지막으로 받은 메시지는 일상적인 내용이었다. 사소한 기계적 문제와 예정대로 항구로 귀환한다는 짧은 보고였다. 그러다 갑자기 세상이 침묵했다. 대서양이 배 전체를 삼켜버렸다. 조난 신호도 SOS도 없었다. 텅 빈 주파수의 윙윙거림과 손상되지 않은 해수면뿐이었다. 며칠 후 스콜피온이 도착하지 않자 해군은 역사상 가장 큰 해상 수색 작전 중 하나인 스콜피온 수색 작전을 시작했다. 60척의 선박과 항공기가 대서양 50만 평방 마일 이상을 샅샅이 뒤졌다. 위성은 기름 얼룩을 찾고 소나 부표는 심해에서 금속성 울림을 포착하도록 배치되었다. 하지만 바다는 침묵했다. 잔해도 신호도 아무것도 없었다. 몇 주가 몇 달로 바뀌었다. 그러다 8월 말 소련 잠수함을 탐지하기 위해 설계된 SOSUS라고 알려진 수중 음향 네트워크가 아조레스 제도 근처 어딘가에서 깊고 먼 폭발을 감지했다. 분석가들은 그것이 극심한 압력에서 일어나는 뇌파의 음향 신호와 일치한다고 주장했다. 스콜피온이 침몰했음에 틀림없다고 그들은 말했다. 하지만 깊이와 시기는 해군의 이전 데이터와 일치하지 않았다. 마치 소리가 다른 곳, 잠수함이 있어서는 안 될 곳에서 나는 것 같았다. 몇 년 후 문서가 기밀 해제되었을 때 가족들은 보고서 전체 섹션이 휘갈겨 쓰여 있는 것을 발견했다. 잠수함의 항로가 막판에 변경된 이유, 또는 잠수함이 사라지기 몇 시간 전에 소련 잠수함이 같은 지역에서 보고된 이유를 설명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어떤 사람들은 스콜피온이 비밀스러운 대결에서 침몰했다고 믿고, 또 다른 사람들은 파도 아래에서 비인간적인 무언가에 걸려 넘어졌다고 믿는다. 근처 청취기지에 배치된 선원들은 손실 후 몇 시간 동안 이상한 소나 신호가 반복되었다는 이야기를 전했다. 리듬감 있고 거의 지능적인 신호는 마치 무언가가 여전히 심해에서 울리고 있는 것 같았다. 그것은 무엇이었을까? 오작동? 죽어가는 배의 메아리? 아니면 다른 무언가? 살아있는 무언가가 심해에서 응답하는 소리였을까? 북극의 신호. 50년 후 얼어붙은 북극권의 침묵 속에서 얼음 밑에서 무언가가 꿈틀거렸다. 2018년 3월 초 노르웨이 과학기지의 연구원들이 특이한 소나 신호를 포착했다. 연구팀은 움직이는 대륙판을 연구하기 위해 고안된 심층 얼음
레이더 어레이를 테스트하고 있었다. 그러나 그날 그들의 장비는 더 깊은 얼음 플랫폼 아래에서 맥동하는 느리고 신중한 신호를 포착했다. 처음에는 자기 간섭으로 인한 결함이라고 추정했다. 그러나 신호의 주파수는 오인할 수 없었다. 20세기 중반 미국 잠수함에서 사용된 암호화된 핑 시퀀스였다. 구식이다. 쓸모없다. 불가능하다. 과학자들은 보정 기록을 확인하고 센서를 교체하고 심지어 장비를 100km 이상 떨어진 두 번째 위치로 옮기면서 데이터를 반복적으로 재생산했다. 그러나 동일한 패턴이 반복되었다. 리드미컬하고 기계적이며 거의 의도적이었다. 그것을 방출하는 물체는 알려진 선박이 단일 산행일 수 없는 깊은 해협에서 얼음 밑으로 천천히 움직이는 것처럼 보였다. 모양은 거대하고 원통형이며 길이가 80m가 넘었다. 레이더 이미지는 약간의 금속 반사를 보여주었고 윤곽은 미 해군의 오래된 스킵제급 잠수함, 즉 USS 스콜피온과 동일한 등급과 이상하게 유사했다. 이 소식은 팀 내에서 조용히 퍼졌고 곧 그들의 통신은 군사 채널에 의해 가로채졌다. 며칠 만에 전체 연구 프로젝트가 기밀로 분류되었고 과학자들은 모든 녹음 자료를 나토 관계자에게 넘겨야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기술자가 소나 데이터 조각을 저장할 수 있었다. 나중에 익명으로 온라인에 유출된 이 클립은 소름 끼치는 패턴, 즉 짧은 펄스 4개 뒤에 긴 톤이 60초마다 반복되는 것을 보여주었다. 냉전시대 해군 기록과 비교했을 때 스콜피온에서만 사용된 조난 신호 코드와 일치했다. 전 세계 전문가들은 68년에 대서양에서 실종된 잠수함이 어떻게 2018년에 북극 아래에서 신호를 보낼 수 있는지에 대해 격렬하게 논쟁했다. 일부는 얼음 움직임의 우연한 메아리라고 주장했다. 다른 사람들은 신호가 인위적으로 생성되었다고 믿었다. 아마도 러시아 실험용 드론이 오래된 코드를 모방했을 것이다. 그러나 익명을 요구한 전직 미국 해군 분석가는 듣는 모든 사람을 얼어붙게 만드는 말을 했다. 그 신호는 녹음이 아니었습니다. 실시간이었습니다. 응답이었습니다. 나토의 비밀 조사. 수수께끼에 음파 신호가 나토 북부 사령부에 접수되자 즉각적이면서도 조용한 반응이 나타났습니다. 24시간 이내에 아이스 에코 프로젝트라는 암호명으로 비밀 작전이 시작되었습니다. 전문 조사선 HMS 벤티즈가 빙하 조사 임무라는 명목으로 노르웨이 트롬소에서 파견되었습니다. 그러나 배에는 과학자들이 타고 있지 않았습니다. 배에는 해군 정보장교, 암호 해독가, 심해 엔지니어 팀이 탑승하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빙하 연구와는 전혀 관련이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위성 추적 결과 배는 바렌츠 아해로 진입했고 이후 트랜스폰더가 꺼졌습니다. 거의 2주 동안 배의 이동에 대한 공공 데이터는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스발바르 제도 근처에서 다시 나타났는데 선체는 얼음으로 뒤덮여 있었고 선수에는 금속 긁힌 자국이 있었는데 마치 표면 아래에 있는 거대한 물체와 충돌한 것 같았습니다. 승무원들은 귀환 후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각 구성원은 군사적 침묵을 지켜야 했고 모든 임무 기록은 최고 기밀로 분류되었습니다. 그러나 침묵을 지킬 수 없었던 제보자들로부터 작은 세부 사항들이 새어나오기 시작했습니다. 한 기술자는 나중에 비공식적으로 기자에게 자신의 소나 장치가 얼음판 아래에 놓여있는 배의 형태를 포착했다고 말했습니다. 거대하고 완벽하게 대칭적이며 영하의 물에도 불구하고 약한 열을 발산하고 있었습니다. 그 설명은 수수께끼였지만 대서양에서 오랫동안 잃어버린 것으로 여겨졌던 잠수함 USS 스콜피온의 윤곽과 일치했습니다. 데이터는 즉시 나토 사령부에 의해 압수되어
레이캬비크의 안전한 연구 장소로 옮겨졌습니다. 공식적으로 이 사건은 결코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HMS 벤티지의 항해는 해군 데이터베이스에서 삭제되었고 모든 승무원은 유럽 전역에 관련 없는 직책으로 재배치되었습니다. 그러나 사라진 2주 동안 촬영된 위성사진은 이상한 점을 드러냈습니다. 잠수함 길이와 거의 같은 거대한 얼음 균열이 며칠 만에 나타났다가 사라진 것입니다. 마치 얼음 자체가 다시 통째로 삼켜버린 것처럼 말입니다. 정보 서클 사이에서 그 물체가 지질학적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규칙적인 저주파 진동을 방출했다는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단순히 움직이는 얼음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확신하지 못했습니다. 익명의 나토 관계자는 나중에 이 작전을 섬뜩한 한 문장으로 요약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찾은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우리를 찾았습니다. 숨겨진 진실과 침묵의 기록들. 언론인들이 아이스 에코 프로젝트에 대해 질문하기 시작했을 때 대답은 침묵으로 돌아왔습니다. 노르웨이 정부는 관여를 부인했습니다. 나토는 논평을 거부했습니다. 그리고 원래 북극 신호를 감지한 소수의 과학자들은 조용히 재배치되었고 그들의 연구 자금은 불가사의하게 중단되었습니다. 그러나 진실의 흔적은 신호 자체처럼 다시 떠오르는 경향이 있습니다. 2019년 암호화된 포럼에서 유출된 문서가 나타났습니다. HMS 벤티지 임무 후 몇 달 후에 날짜가 찍힌 나토 비밀 문서였습니다. 그 안에는 그것을 본 해군 역사가들의 작은 공동체에 충격파를 보낸 단 한 줄이 있었습니다. 그 물체는 미국 함선 SN-5889와 일치하는 선체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SSN-5889 USS 스콜피온입니다. 하지만 50년 전에 폭발한 함선이 어떻게 북극 얼음 아래에서 온전한 상태로 나타날 수 있을까요? 일부는 그 파일이 외국 정보를 유인하기 위해 설계된 허위 정보 캠페인의 일부라고 추측했습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들은 더 깊은 은폐, 즉 공식적으로 존재한 적이 없는 냉전 프로젝트와 연결되어 있다고 의심했습니다. 1960년대 후반에 기밀 해제된 국방부 메모는 심해 공명이라는 실험적인 항해 시스템을 언급했는데 지구의 자기장을 사용하여 탐지되지 않고 바다를 통과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 프로젝트는 갑자기 종료되었고 기술은 묻혔습니다. 하지만 스콜피온이 그것을 시험하고 있었다면, 그리고 파괴되는 대신 일종의 자연적인 자기 통로로 미끄러져 인간의 손이 닿지 않는 곳으로 이동했다면, 은퇴한 해군 엔지니어 토마스 루크는 한때 함선 주위에 음파 반사를 구부려 레이더와 빛 모두에 보이지 않게 만드는 기술에 대해 조심스럽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는 스콜피온에 대해 언론인과 접촉한 지 며칠 후 심장마비로 그의 아파트에서 사망한 채 발견되었습니다. 우연일까요? 아니면 입막음일까요? 대중은 알지 못했습니다. 오늘날까지도 스콜피온 임무 기록의 여러 부분이 군사적 민감성이 아닌 환경적 영향 때문에 기밀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잃어버린 잠수함이 어뢰보다 더 위험한 것을 싣고 있지 않다면 어떤 환경적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요? 어떤 사람들은 그것이 핵이라고 말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무기가 아니라 대서양 바닥 깊은 곳에서 발견된 유물이라고 속삭입니다. 결코 표면으로 가져와서는 안 되는 무언가입니다. 버뮤다 해저 조우. 북극 신호가 수면 위로 떠오르기 훨씬 전인 2005년 여름, 버뮤다 삼각지대의 깊이를 탐사하던 한 개인 다이빙팀은 나중에 기이하게 연결된 것처럼 보이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해양학자 데니얼 크레이턴이 이끄는 이 그룹은 사라진 도시 아틀란티스의 잔재라고 알려진 고대 수중 지형을 탐사하고 있었습니다. 세 번째 잠수에서 그들의 소나 스캐너는
해저 약 3,000m 깊이에 반쯤 묻힌 거대한 금속 형태를 감지했습니다. 처음에는 침몰한 화물선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가까이 다가갈수록 윤곽이 뚜렷해졌습니다. 길고 원통형 선체에 옆면에 희미하게 보이는 표시가 있었습니다. 카메라를 통해 수십 년 동안의 부식에도 불구하고 하나의 표식을 여전히 읽을 수 있었습니다. S, C, R, P, N. 크레이턴 팀은 침묵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 글자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사진은 선박이 온전한 상태로 기이한 각도로 놓여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떨어진 것이 아니라 부드럽게 놓인 것처럼 말입니다. 폭발이나 충격의 흔적은 없었고 주변 해저도 이상하게 손상되지 않았습니다. 마치 잠수함이 그곳에 나타난 것처럼 말입니다. 더 많은 이미지를 녹화하려고 하자 계측기가 오작동하기 시작했습니다. 나침반은 미친 듯이 회전하고 압력 센서는 변동하고 잠수정의 전기 시스템은 마치 강력한 자기장이 해당 지역을 둘러싸고 있는 것처럼 깜박거렸습니다. 그들은 잠수를 중단했습니다. 몇 시간 후 크레이턴은 플로리다의 한 연구소로 암호화된 이미지를 보냈지만 공식적인 발표가 있기 전에 서버가 해킹되어 삭제되었습니다. 몇 주 후 팀이 동일한 좌표로 돌아왔을 때 해저는 텅 비어 있었습니다. 금속 구조물도 교란도 심지어 소나 이상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마치 그 물체가 존재하지 않았던 것처럼 말입니다. 일부는 해저 흐름이 그것을 실트로 덮었을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해양학자들은 그렇게 큰 이동이 그렇게 짧은 시간에 불가능했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후 인터뷰에서 크레이턴은 시스템이 고장나기 전에 잠수함의 관측 창 중 하나에서 희미하게 빛나는 것을 보았다고 고백했습니다. 거의 심장 박동처럼 맥동하는 푸른 빛이었습니다. 그는 그 임무 이후로 다시는 잠수하지 않았습니다. 몇 년 후 유출된 북극 레이더 이미지를 보여주자 크레이턴의 유일한 반응은 끔찍할 정도로 침착했습니다. 모양이 똑같아요. 선체의 흉터도 똑같고요. 범유대에서 우리가 본 것은 거기에 머물지 않았어요. 과학을 넘어서는 이론들. 유출된 소나 데이터, 범유다 해역 영상, 아이스 에코 프로젝트에 대한 소문 이후 과학계는 답이 없는 미지의 질문들에 직면하게 되었다. 북극 얼음 아래의 물체가 실제로 USS 스콜피오노와 일치한다면 어떻게 50년 동안 탐지되지 않고 지구의 바다를 이동할 수 있었을까? 해양학자들은 지질학적 설명을 제시했다. 즉, 대규모 지각 변동이나 해저 산사태로 인해 잔해가 어긋나 심해 수로를 통해 이동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이론은 곧 무너졌다. 대서양 심해의 압력과 지형으로는 그러한 이동이 불가능했기 때문이다. 다른 사람들은 공명표류 개념을 지적했다. 이는 전자기 이상 현상이 극단적인 조건에서 해저 지각을 통해 물질을 이동시킬 수 있다는 이론적 현상이다. 이 아이디어는 유사과학으로 간주되어 기각되었지만 특정 기밀 연구 프로그램에서 냉전 시대에 조용히 연구했다. 한편 물리학자들은 스콜피오노가 남대서양 이상 현상과 유사한 자기 이상 현상을 만났을 수 있다고 제안했다. 그곳은 지구 자기장이 예측 불가능하게 작동하는 곳이다. 실험 시스템이 자기 항법 장치에 연결되어 있었다면 그러한 장이 특별한 무언가를 촉발했을 수 있다. 그러나 이것은 소나 신호나 북극 얼음 아래에서 감지된 열을 설명하지 못했다. 초자연적 이론가들은 잠수함이 공간 굴절로 이동했다고 주장하며 미스터리를 더욱 진전시켰다. 그들에게 스콜피오노는 침몰한 것이 아니라 옆으로 미끄러져 다른 현실의 층으로 들어갔다가 수십 년 후 조건이 다시 정렬되었을 때 다시 나타났다. 회의론자들은 이 아이디어를 비웃었지만 선박 신호가
여전히 냉전시대 암호화 방식을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설명할 수 없었다. 일부 연구자들은 소위 유령 잠수함의 모든 주요 목격 또는 탐지가 설명할 수 없는 전자기 변동으로 알려진 지역, 즉 아소르스 제도, 버뮤다 해역, 북극 근처에서 발생했다는 이상한 우연의 일치를 발견했다. 이것들은 우연일까? 아니면 인간 기술이 존재하기 훨씬 이전부터 지구 표면 아래에서 맥동하는 고대 행성의 표식일까? 은퇴한 지구 물리학자는 인터뷰에서 지각 아래에는 우리가 아는 물리학을 따르지 않는 흐름이 있습니다. 무언가가 그 위를 걸을 수 있다면 결코 움직임을 멈추지 않을 수 있습니다. 라고 말했다. 그리고 아마도 그것이 스콜피오노가 한 일일 것이다. 침몰한 것이 아니라 영원히 떠돌아다니며 세계 사이 깊은 곳에 보이지 않는 통로를 통해. 마지막 편지. 2020년대 초 메릴랜드의 한 개인 수집가가 해군 기념품 상자를 경매에서 구매했습니다. 상자 안에는 훈장, 사진, 그리고 그 사이에 세심한 필체로 만약 내가 돌아오지 못하면 열어보시오. 나의 아내 엘렌 하트만에게 라고 적힌 작고 낡은 봉투가 있었습니다. 편지는 1968년 5월 19일자로 작성되었으며 USS 스콜피온호가 실종되기 불과 3일 전이었습니다. 편지의 작성자는 잠수함의 음파 탐지 장교 중 한 명인 제임스 하트만 중위였습니다. 잉크는 시간이 지나 희미해졌지만 그 안의 단어들은 거의 예언적인 무게를 지니고 있었습니다. 편지에는 여기서 이상한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바다가 살아있는 것 같습니다. 계측기는 아무것도 없어야 할 곳에서 반향을 감지하고 속삭임처럼 반복되는 패턴을 감지합니다. 함장님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단지 간섭일 뿐이라고 하지만 그 소리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것은 우리를 따라옵니다. 하트만은 승무원이 이틀 전에 가로챘던 미확인 전송에 대해 언급했는데 이전에 기록한 적이 없는 저주파 펄스였습니다. 그것은 소련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기계적인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그것을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것보다 더 깊은 곳에서 온 무언가라고 묘사했습니다. 마지막 단락은 가장 소름 끼쳤습니다. 만약 우리가 돌아오지 못하면 그것이 사고였다고 믿지 마십시오. 우리는 여기서 혼자가 아닙니다. 이 심해에는 오래된 무언가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것이 우리가 그것을 찾았다는 것을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수년 동안 편지의 진위 여부에 대한 논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필적 전문가와 용지 분석 전문가들은 그것이 해군 용지함과 하트만의 알려진 서명과 일치한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편지가 온라인에 공개되자 스콜피온호를 둘러싼 모든 음모론에 다시 불을 붙였습니다. 승무원은 이해를 초월하는 무언가, 즉 고대 기계장치 또는 그들이 피할 수 없는 자연의 힘을 발견했을까요? 흥미롭게도 스콜피온호 임무. 마지막 날의 음파 탐지 데이터는 하트만의 설명에 해당하는 이상, 현상, 즉 잠수함이 사라지기 직전에 58초마다 반복되는 반복적인 저주파 신호를 기록했습니다. 분석가들이 이 패턴을 2018년 북극 신호와 비교했을 때 그것은 동일했습니다. 반세기의 간격을 두고 시간과 바다를 가로질러 울려 퍼지는 두 개의 핑은 마치 무언가 또는 누군가가 아직 끝나지 않은 메시지에 응답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금지된 탐험. 2020년 봄, 폴라 센티넬 이니셔티브라는 독립연구팀이 신비한 소나 신호가 마지막으로 기록된 북극 좌표를 조사할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그들은 정부의 지원을 받지도 않았고 어떤 군사 조직과도 연결되지 않았습니다. 단지 진실을 밝히기로 결심한 소규모 해양학자, 데이터 분석가, 전 해군 엔지니어 그룹이었습니다.
투명성을 위해 실시간으로 방송된 그들의 탐험은 오로라 엣지라는 전세 쇠빙선을 타고 시작되었습니다. 첫 주 동안 승무원은 특이한 점을 보고하지 않았습니다. 끝없는 하얀 침묵과 영하의 바람뿐이었습니다. 그러다 8일째 되는 날, 심해 탐침이 이상하게 작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소나 이미지가 흐려지고 온도계가 급등했으며 한 탐침은 3000m 아래에서 희미한 기계적 울림을 전송했습니다. 신호의 리듬은 스콜피온의 조난 신호와 일치했습니다. 승무원이 원격 조종 차량을 균열로 내리려고 시도했을 때 실시간 방송이 중단되었습니다. 마지막 프레임은 얼음 아래 금속 표면, 곡선 모양, 서리가 덮여 있고 아래에서 희미한 파란색 발광이 맥동하는 것을 포착했습니다. 잠시 후 배의 통신 시스템이 차단되었습니다. 모든 데이터 업링크가 끊어졌습니다. 선박 항해 일지에 따르면 20분도 차에 지나지 않아 군용 항공기 편대가 레이더에 나타났습니다. 휘장도 없고 식별 코드도 없습니다. 오로라 엣지의 선장 엘리아스 마크햄은 전송이 끊기기 전에 비상 주파수를 통해 단 하나의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우리는 돌아가라는 지시를 받고 있습니다. 이것은 더 이상 우리의 작전이 아닙니다. 배는 3일 후 항구로 돌아왔습니다. 모든 팀원은 신문을 위해 구금되었고 몇 주 후 엄격한 기밀 유지 계약해 풀려났습니다. 그들의 영상, 연구 드라이브, 소나 데이터는 압수되었습니다. 대중에게 공개된 공식 성명은 불리한 기상 조건으로 인해 임무가 취소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같은 주에 촬영된 위성 이미지는 훨씬 더 이상한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잃어버린 신호의 좌표에 정확히 위치한 80m가 넘는 어두운 타원형 얼음 파열과 얼어붙은 바다 아래 동쪽으로 이동하는 수중 선박의 흔적과 유사한 인근의 두 번째 변칙 현상입니다. 아무도 이것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폐쇄된 온라인 포럼에서 과학자 중 한 명이 대중의 시야에서 사라지기 전에 마지막으로 수수께끼 같은 메시지를 게시했습니다. 우리는 스콜피온을 찾았습니다. 하지만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북극의 얼어붙은 침묵 속에서 여전히 메아리가 떠다닌다. 존재해서는 안 될 잠수함과 시간이 묻기를 거부하는 미스터리의 희미한 잔재다. 어쩌면 USS 스콜피온은 결코 길을 잃지 않았고 숨어 있었을 뿐일지도 모른다. 기다리면서 바다는 쉽게 비밀을 드러내지 않는다. 그는 듣는다. 그는 기억한다. 그리고 때로는 다시 속삭인다. 어쩌면 심해에서 떠오른 것은 기계가 아니라 메시지일지도 모른다. 바다가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더 오래되고 더 현명하고 훨씬 더 살아있다는 것을 상기시켜주는 것이다. 바다는 결코 잊지 않는다.